영화 시작합니다. 샌퍼낸도 밸리를 달리고 있는 나탈리. 굉장히 불안하게 운전합니다. 왠지 사고가 날 것 같은데 사고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일어납니다. 갑자기 발생한 산사태로 차가 떨어지고 직사에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상황. 하지만 그녀는 기적처럼 살았고 도움을 기다립니다. 나탈리를 구하기 위해 출동한 LA 소방국 대원들. 이들의 구조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 취재진도 함께 왔습니다. 구조대장 레이는 아프간 파병 기간을까지 포함하면 총 600명을 구한 대단한 영웅입니다. 최대한 가깝게 헬기를 세워놓고 구조대원 조비가 출동합니다. 5분 안에 구출을 해야 하는 상황. 조비는 차 후미에 고리를 걸었지만 차가 흔들리면서 몸이 뛰게 되고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레이 대장이 직접 구조하러 나갑니다. 차의 문짝을 뜯어내고 나탈리를 구조함과 동시에 차는 절벽 아래로 떨어집니다. 다행히 구조대원 조비도 무사합니다. 캘리포니아 공과대 교수 로렌스는 자신의 수업에서 샌안드레아스 단층이 움직이고 있고 대지진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집에 온 레이는 딸 블레이크와 통화 중 아내가 보낸 이혼 서류를 보게 됩니다. 딸 블레이크의 자전거 키를 찾던 중 가족 사진을 보게 되는 레이. 사진을 보며 좋았다가도 뭔가 심오한 표정을 짓습니다. 후보댐에 도착한 로렌스 일행은 지진이 일어나는 패턴을 찾게 되어 기뻐하는데 갑자기 전자파 수치가 급상승하고 7.1의 매우 강력한 지진이 일어나면서 평온하던 후보댐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뒤늦게 나온 킴은 극적으로 나오지만 도망치지 못하고 혼자 울고 있는 여자아이를 구하고 그는 탈출하지 못한 채 무너지는 댐과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레이는 아내 엠마와 새롭게 만나고 있는 데니얼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내 엠마는 레이와 이혼 후 건설업계 회장인 데니얼과 합치려고 하고 딸 블레이크의 배구 경기를 위해 가야 할 시애틀도 후보댐 사건으로 파견 가야 할 레이 대신 샌프란시스코에서 회의를 마친 후 데니얼이 데려다 주겠다고 합니다. 눈앞에서 가정을 다 잃어버린 레이. Hey, if you Yeah, I'll want get them. those papers signed for you too. 데니얼의 전용기를 함께 타고 가는 블레이크. 마음이 계속 불편한데 데니얼은 그런 블레이크의 마음을 아는지 아빠 레이와의 관계를 존중한다고 합니다. Hey, how come you never had kids? Oh, I did. She's a pretty nice addition to the San Francisco skyline, don't you think? I guess I never had any kids because I was always so busy raising these. 데니얼의 회사에 도착한 두 사람. 데니얼은 회의를 하러 가고 블레이크는 로비에서 기다리는데 이때 영국에서 온 형제 벤과 올리를 만납니다. 후보댐 이후 로렌스 박사는 더 큰 지진이 있을 것을 방송하려고 하는데 샌안드레아스 전역에서 전자파 감지를 확인합니다. 이제 곧 샌프란시스코에 불어닥칠 엄청난 지진.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블레이크와 벤은 데니얼의 회사에 면접을 보러 왔고 동생 올리는 그런 형을 따라왔습니다. Do you mind if I get your phone number for him? 사업차 LA의 한 빌딩에 있던 엠마, 레이의 전화를 받습니다. 이전에 화가 나서 그냥 가버렸던 걸 사과하는 레이.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납니다. Emma. 레이는 급히 진로를 변경하여 엠마를 구하러 갑니다. 데니얼의 회의가 끝나고 블레이크도 떠나려는데 올리에게 자신의 번호를 적어줍니다. 데니얼의 차를 타고 막 출발하려는데 갑자기 엄청나게 흔들리는 빌딩. 최대한 빠르게 나가려고 했지만 구멍이 난 곳으로 차가 빠지고 He's dead! Blake? Are you okay? My legs are stuck. 데니얼은 블레이크를 도와주겠다고 말은 했지만 곧 천장이 무너질 것을 두려워한 데니얼은 블레이크를 두고 혼자 도망가 버립니다. 밖으로 나온 데니얼은 사람들을 대피시키는 경비에게 블레이크를 도와달라고 하지만 순간 위에서 떨어지는 돌에 경비가 사라지고 패닉에 빠진 데니얼은 혼자 정신없이 도망칩니다. 이때 데니얼의 말을 들은 벤은 블레이크를 구하기 위해 지하로 내려갑니다. 레이가 하늘에서 내려다본 도시는 절망적입니다. 흔들리는 빌딩 속에 있는 엠마. 모두가 빌딩 아래로 내려갈 때 엠마는 레이의 말대로 옥상까지 올라갑니다. 엠마를 발견한 레이.
레이는 간신히 엠마를 구출해서 도시를 빠져나갑니다. 그때 블레이크에게서 전화가 오고 데니얼은 도망치고 블레이크 자신은 혼자 차 안에 갇혀 있다고 말합니다. 레이는 이제 딸을 구하기 위해 경로를 바꿉니다. 이때 달려와준 벤과 올리는 블레이크를 살리기 위해 필사적입니다. Guys have to get out of here. 자키로 차를 들어 올려도 블레이크의 다리가 빠지지 않자 차 바퀴에 구멍을 내어 마침내 블레이크를 구출합니다. 모든 휴대전화가 먹통인 상태. 세 사람은 전자제품 가게를 찾아갑니다. 그렇게 찾아온 가게에서 전화선을 이용하여 레이에게 자신의 상황을 말해주고 레이는 블레이크에게 과거 가족들이 함께 사진 찍었던 코이트 타워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대피하고 있는 데니얼. 데니얼은 자신이 살기 위해 쓰레기 짓을 합니다. 한참을 가던 헬기는 아까 엠마를 구할 때 생긴 문제로 추락을 하는데 다행히 안전하게 어느 한 마트에 떨어집니다. 마트에서는 강도들이 혼란을 틈타 물건들을 훔치고 있고 레이는 훔친 물건들이 실려있는 훔친 차를 타고 블레이크를 구하러 갑니다. 한편 로렌스 박사팀은 학교의 방송 장비를 이용해 방송국과 연결을 시도하고 마침내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할 강력한 지진을 예고합니다. You need to get out, and I mean now, because your life is going to depend on it. God be with you. 레이와 엠마 사이에는 블레이크와 말로리 두 명의 딸이 있는데요. 하지만 둘째 딸 말로리는 레이와 래프팅에 함께 갔다가 사고로 죽게 되고 그녀를 구하지 못한 레이는 지금껏 죄책감에 살고 있는데요. 레이는 이때부터 아내 엠마와 함께 대화를 하지 않았고 두 사람의 부부관계도 소원해졌으며 결국 이혼 직전까지 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급히 차를 멈추고 놀랍게도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길에 샌안드레아스 단층으로 앞을 갈 수 없는 상황. 레이는 할아버지 모자에 적힌 작은 항공사에 도착하고 차를 주고 비행기를 빌립니다. 비행기에 연료를 넣고 있을 때 레이는 말로리의 죽음을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엠마에게 털어놓습니다. 자신이 데려간 래프팅 그리고 구하지 못한 말로리. If you couldn't save our daughter, then nobody could. I miss her so much.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코이트 타워로 향합니다. 벤과 블레이크는 군중들 사이에 걸으며 코이트 타워로 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타워에 불이 나고 있고 할 수 없이 세 사람은 차선책을 고민합니다. 블레이크는 반대 노브힐로 가려고 하는데 벤은 사람들이 피하고 있는 다리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의견이 나뉜 가운데 올리가 벤을 설득하여 결국 사람들이 가는 곳과 정반대인 높은 고지대 노브힐로 향합니다. 레이는 연료가 다 떨어진 비행기를 버리고 스카이 다이빙으로 야구장의 낙하산을 타고 내려갑니다. 또다시 시작된 공포의 지진. 한바탕 난리가 나옵니다. 도시 전체가 지진으로 인해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레이와 엠마는 도시 사이가 아닌 바다를 넘기로 합니다. 불타고 있는 타워를 본 레이와 엠마. 레이는 블레이크가 다른 곳에 갔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지진으로 인해 지각 변동이 일어나 바다에서는 쓰나미 경보가 울리고 블레이크는 어쩔 수 없이 급한 대로 노브힐이 아닌 자신을 버리고 도망친 데니얼의 빌딩으로 갑니다. 눈앞에 있는 엄청난 쓰나미. 쓰나미를 넘어가려는데 그 순간 컨테이너 배가 앞을 막고 있고 놀랍게도 이 컨테이너 배는 수많은 사람들이 도망치고 있던 다리를 그대로 찍어버리고 이때 쓰레기 데니얼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야말로 충격적인 상황.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블레이크 일행은 겨우 빌딩에 올라와서 한숨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쓰나미가 빌딩을 덮쳤고 건물은 가라앉는데 물은 점점 차오릅니다. 완전히 해상도시가 되어버린 황폐한 샌프란시스코. 레이와 엠마는 희망을 갖고 블레이크를 찾아 나섭니다. 빌딩 안에서 생수를 가지러 온 올리는 드디어 레이와 엠마를 발견하고 똑똑한 블레이크는 레이저로 자신의 위치를 알렸고 이제 딸을 구하면 되는데 그때 눈앞에서 딸이 있는 빌딩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벤은 겨우 올리를 붙잡아 위층으로 올라갔지만 블레이크는 행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조 영웅 아빠 레이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결국 블레이크는 정신을 잃고 또다시 눈앞에서 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레이.
밖으로 나가기 위해 배는 유리를 깨려는데 일본 엠마는 보트로 유리를 깨고 들어옵니다. 진짜 이 집 식구들은 패기가 쩌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밖으로 겨우 나왔지만 도무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블레이크. 레이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때 정신을 차린 블레이크. 미국 전역에서 구조대원들과 구호 물품들이 들어오게 되고 레이의 가족은 다시 관계를 회복하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2015년에 개봉한 이 영화 샌안드레아스는 볼거리가 너무 많았던 역대급 재난 영화입니다. 헬기, 자동차, 비행기, 낙하산, 보트 등 상황에 따른 화려하고 다채로운 장면들은 물론 거대한 지진으로 빌딩이 넘어가고 사람과 물건들이 떨어지는 모습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이 영화의 활용 정점인 초대형 쓰나미 장면부터는 멈추지 않는 긴장감 때문에 잠시도 저의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반드시 구한다 라는 메시지가 참 멋졌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선 때론 목숨도 내놓아야 할 만큼 위험한 순간도 있지만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그 과정과 마침내 생명을 살렸을 때 그 감동은 엄청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구했지만 구하지 못한 둘째 딸로 인해 괴로워하는 레이를 보면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지 새삼 고민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영화는 아무리 대단한 구조대장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지질학 전문가라 하더라도 모든 사람을 다 구할 수 없다는 한계도 보여주는데요. 누군가는 위기를 알려야 하고 누군가는 위기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도 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더라도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도록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면 어떠한 위기도 이길 수 있다는 희망도 보여줍니다. 자연재해 앞에서 한없이 연약한 우리 인간이지만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함께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초대형 재난 블록버스터 샌안드레아스였습니다.